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은 독립점포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맥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가게를 오픈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에요. 독립점포라고 하기도 해요.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잘 된다면 시스템을 얹혀서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게 개인 브랜드가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되어야만 브랜드가 브랜딩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 가게가 아닌 가치를 담아 표현이 되는 개인 브랜드,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날 수 있는 브랜딩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사도 과학이며 과학은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풀어지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독립점포 창업에 성공하길 맥형이 응원합니다. 일단 개인 가게는 컨셉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오면 폐점할 확률이 높죠. 소비자도 똑똑해졌고 경쟁자도 더 발전된 외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컨셉입니다. 컨셉이 있는 가게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것을 좋은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컨셉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컨셉은 팔지 않고 사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컨셉이 없다면 사세요, 사주세요 라고 외쳐야 돼요. 백날 홍보에도 다음날 홍보가 안 되면 재방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입소문도 나지 않고 SNS 통해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컨셉이 있는 브랜드는 고객이 반대로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하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SNS에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공유를 하고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컨셉이 주는 힘이에요. 힘. 팔지 않고 사게 하는 힘 말입니다. 컨셉은 강력한 셀링 포인트, 다시 말해 장점이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와 맞아떨어지는 교집합 부분, 이 부분을 컨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 혹은 음식이 소비자의 기호와 입맛에 아주 잘 맞았을 때 고객은 줄을 서게 되는 거죠. 제품의 강력한 셀링 포인트를 맛이 아닌 디자인, 인테리어, 가격 이런 것들로 설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나 사실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가게가 됩니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업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판매 포인트를 음식으로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롱런합니다. 음식의 맛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부분에 그 해당하는 상권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접점이 맞는다면 컨셉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인테리어, 경쟁력 있는 가격, 서비스 이런 것들로 교집합 부분을 조금씩 키워 나간다면 전체적인 컨셉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느낌은 강하게 소비자한테 어필하고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점포, 즉 개인 가게를 컨셉을 생기게 하여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한 5가지 중요한 팁을 맥형이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독립점포를 창업하고 여러 직영점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롱타임 노시 브랜드를 만들 때도 다 이 5가지 주요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순서대로 브랜드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립점포를 할 때 이걸 따라서 한번 기획해보세요. 첫 번째, 포지셔닝을 하자 이겁니다. 포지셔닝은 경쟁력 있는 부분, 제품의 셀링 포인트, 즉 제품의 장점을 의미하는 건데,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 처음에 커피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유로운 공간을 설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스타벅스가 커피보단 공간에 포지셔닝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스타벅스의 커피의 맛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스타벅스가 커피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맛있는 커피 그리고 공간이 주는 여유, 이게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하고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교집합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강한 컨셉의 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든 롱타임 노시의 경우는 브랜드 포지셔닝 부분은 피자장인과 우리 맥주장인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피자장인의 맛있는 72시간 수성 도우, 맥주장인은 재밌는 29가지 셀프탭, 이거를 경쟁력으로 저희는 포지셔닝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브랜드 개성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야 브랜드가 브랜딩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개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캐릭터. 토스카니니의
수제화 구두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손으로 수제화 구두를 표현한 것 또한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롱타임노시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업자인 맥주장인과 피자장인의 얼굴을 캐릭터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담았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된 거죠. 그냥 내가 개인 브랜드를 만들 때 상호 옆에 표현되는 BI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브랜드 이미지예요. 그 BI가 한 번에 우리의 상호의 느낌을 전달해 주거나 컨셉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달할 때 문자보다 캐릭터가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요. 세 번째, 브랜드 컬러입니다. 이마트는 노란색, 삼성전자는 파란색, 스타벅스는 초록색, 연한식당은 파란색, 피자 알볼로는 하늘색, 롱타임노시는 옐로우와 그린의 색깔이 있습니다. 대표 색깔이 없는 가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기업은 대부분 대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좋은 브랜드 또한 상상하면은 저의 경우는 색깔이 먼저 이미지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 그 색상을 매장에 과하게 넣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절제하면서 넣고 포인트 색상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롱타임노시 같은 경우도 피자 치즈의 노란색과 맥주 홉의 초록색을 그 의미로 담아서 대표 색상으로 뽑아냈습니다. 내가 만약 독립점포 개인 브랜드를 만들 때 색상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색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서 정해보고 그 의미 있는 색상을 포인트로 잘 넣게 된다면 고객은 우리 매장을 일관성 있는 브랜드라고 또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포스터를 다 한번 그려봤을 거예요. 포스터 그릴 때 세 가지 색만 사용하라고, 세 가지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글도 간결하게 적으라고. 그것은 전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내용을 많이 담거나 또 다양한 색깔을 많이 담게 되면은 산만해지고 전달력 또한 매우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포스터 그렸던 거 생각하시고 대표 색상을 한번 정해서 그렇게 표현하면은 쉽게 브랜드 컬러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겁니다. 네 번째, 브랜드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고객은 맛에 매료되고 가격에 만족하고 분위기에 취했을 때 우리를 더 알고자 해요. 궁금해합니다. 그때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감동까지 줄 수 있는데 그 기억은 매우 오래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전달됩니다. 스토리가 없다면 누군가 맛도 가격도 분위기도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진정성 있는 스토리만큼은 따라할 수 없어요. 스토리는 진입장벽을 스스로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말보로 담배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과거에 말보로 담배가 처음에는 여자를 위한 판매 목적으로 여자를 타겟해가지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매우 부진했어요. 이후에 이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남자를 타겟으로 대상을 바꾸면서 마초적인 느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의 스토리텔링을 입혔습니다. 이후 말보로는 현재까지 인기 있는 담배, 남성적인 담배로 마초적인 느낌의 담배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롱타임노시도 두 장인의 창업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맥주 장인과 피자 장인의 만남.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나이가 똑같이 29살. 그래서 29개의 셀프탭을 설치하고 숫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도 7월 15일인가 공사가 끝났는데 7월 29일 날 오픈도 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29가지 캐릭터를 만들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롱타임노시에서 노시라는 가공 인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노시는 피자 장인과 맥주 장인, 좋은 재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장인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한 밀농사꾼이 노시 아저씨예요. 그래서 밀농사꾼 노시 아저씨가 밀맥주와 밀도우를 사용하는 두 장인을 연결해 줬다라는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시한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매월 29일날 노시 성을 가진 그 테이블에 같이 온 사람들에게 30% 할인 행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때 고객들이 감동을 합니다. 저희의 진정성을 알아줍니다. 아, 이 브랜드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야기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이게 브랜드가 브랜딩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브랜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 내가 독립점포를 만들 때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가공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도 상관없어요. 대신 일기를 쓰듯이 적어보세요. 내가 이 상호는 왜 결정했고 나는 고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한 줄로 함축하면 슬로건이 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상호, 그것을 이미지로 담으면 BI,
브랜드 이미지, 포인트를 찍으면 브랜드 컬러, 이런 식으로 독립 점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맥형이 맥 한번 또 간단하게 짚고 가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 5번째 슬로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슬로건은 브랜드의 특성이나 소비자의 혜택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로건은 짧고 간결하게 적어야 되고 창의적이고 새롭게 그리고 흥미롭게 표현돼야 돼요. 고객과의 약속하는 것과 같으므로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신뢰도 또한 매우 많이 올려주기도 합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슬로건 골라먹는 재미, 다시다는 고향의 맛, 피자 알볼로는 피자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목동버거는 먹어도 혼나지 않아요. 롱타임 노시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슬로건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브랜드를 만들 때, 내가 독립점포를 창업할 때 꼭 슬로건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간판에 혹은 메뉴판에 아니면 매장 내 인테리어 네온으로 한 번 더 고객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소문이 나는 브랜딩이 되기 위한 5가지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대로 개인 브랜드를 기획하신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맥형이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디테일한 소품을 잘 디자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에 5가지를 색상, 슬로건, 개성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소품에 담아낸다면 고객이 인지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빠르게 SNS를 통해서 확산되기도 하고 소문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독립점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담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창업 시장에 한몫하는 맥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